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보여드리는 미스테레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특종을 위해 살인까지입니다. 1952년에 태어난 블라도 타네스키. 마케도니아에는 우트린스키 베스니크라고 하는 언론사에 2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던 블라도 타네스키라는 기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평소에도 매우 조용한 성격이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마케도니아 언론인으로서 최고의 기자상을 받기도 하는 등 누가 봐도 괜찮은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강력 사건을 취재해온 25년차 베테랑 기자였지만 2000년대 이후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고 성공에 눈이 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할 특종 기사를 쓰기 위해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2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후 알몸으로 토막살해되어 비닐봉지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2005년에 발생했던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64세의 여성이며 2007년에는 56세의 여성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경찰에 따르자면 시신이 모두 발가벗긴 채로 목 졸려 숨졌고 전화선이 묶여 비닐 가방에 담겨 있었고 모두 성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고 남아있는 상흔으로 보아 여러 차례 끔찍한 폭력이 가해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시체의 외음부에는 끝이 뭉툭한 물건을 쑤셔 넣은 듯한 외상이 발견되었고 다른 시체에서는 고문하고 학대받은 상처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케도니아 경찰은 이 두 사건을 각기 다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했지만 수사는 사건 단서를 찾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했습니다. 그 사이 대중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 두 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기사를 쓰던 타네스키는 두 사건이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때 마케도니아의 일간신문 우트린스키 베스니크의 블라도 타네스키는 두 사건을 연쇄살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범행 수법에서 드러난 공통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마케도니아인들은 무능력한 경찰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특종 기사를 쓴 타네스키는 주목을 받아 최고의 기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요. 경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타네스키는 범인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타네스키는 피해자 여동생의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범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불러냈는지에 대해 알게 되며 사건 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두 사건의 연관성조차 늦게 파악하고 뒤늦게 연쇄살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에 경찰의 무능함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세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중들은 살인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피해자인 65세 여성은 알몸 상태로 훼손되어 있었고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두개골과 늑골 13곳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학대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전 사건과 동일한 수법이었는데요. 타네스키는 이 사건을 마치 현장에서 본 듯하게 자세하게 기사를 쓰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시신의 상태나 사건 정황, 범행 도구로 쓰인 전화선에 대해 자세하게 썼습니다. 가령 범인이 사용한 전화선의 종류를 언급했는가 하면 전화선으로 목을 조른 후에 다시 같은 전화선으로 몸을 묶었다는 등 범행 현장을 보지 않는 사람은 쓸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세하게 묘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대중들은 역시 타네스키 기자다. 어떻게 이렇게 발빠른 보도를 할 수 있을까? 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기사 내용이 너무 사실적이고 적나라한 데다 누구도 전화선에 대한 정보를 타네스키에게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범인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번번이 한 발 앞서가는 그의 기사를 눈여겨보고 있던 경찰은 분명히 직접 경험하거나 보지 않고서는 저렇게 자세하게 현장을 묘사할 수 없다라고 의심했고, 이내 타네스키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이때부터 타네스키를 의심하고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타네스키가 전화선을 다량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타네스키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그의 DNA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는 타네스키의 DNA였는데요. 희생자들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과 타네스키의 DNA가 일치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발세한 타네스키 어머니와 피해자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스코페에서 남서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키세보라는 마을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 모두 50대에서 60대로 비교적 나이가 많았다는 것,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자라는 것, 그리고 병원에서 청소부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이들 모두가 타네스키의 어머니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한때 어머니도 같은 병원에서 청소부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변에 따르면 지금은 세상을 떠난 타네스키 어머니는 평소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타네스키에게는 어머니가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런 까닭에 타네스키가 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했습니다. 2008년 6월 22일 경찰은 블라조 타네스키를 연쇄살인의 유력 용의자로 체포한 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해당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며 특종을 터뜨리던 최고의 기자가 범인으로 드러나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3년 실종되었던 78세의 노인도 타네스키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타네스키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 취재를 위해 피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는데요. 다른 피해자의 자녀는 그가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기도 했다라면서 누가 범인이 우리 이웃일 거라 생각이나 하겠는가 라며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타네스키가 소속된 신문사 동료들 역시 엽기적인 살인 생각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와 함께 일했던 한 동료 기자는 그는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며 착한 사람이었다고 전했으며, 타네스키가 일한 신문의 편집장 르푸초 포포프스키는 우리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1년 동안 함께 살았던 타네스키의 아내 역시 남편은 점잖은 사람이었다. 함께 사는 동안 그가 화를 냈던 적은 딱 한 번뿐이었다. 결코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뒤늦은 후회 때문이었는지 감방에 수감된 지 불과 하루 만에 그는 물이 담긴 양동이에 머리를 박은 채 자살하고 말았는데요. 그의 시체는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죄수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인 새벽 2시경 화장실에서 몰래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베개 밑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쪽지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쪽지에는 나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그 여성들을 죽이지 않았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고 면밀히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물을 바닥에 한 방울도 흘리질 않고 목숨을 끊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 최대 의문점이라고 하네요. 일부에서는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공범 유무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찰은 깜빵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진 것이라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네스키가 죽음으로써 사건의 정확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특종을 위해 사람을 죽인 기자 블러드 타네스키, 벌 받은 걸까요? 미스터리한 죽음이네요. 이상 미스테리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조심하세요.